최근 신차를 잘 만드는 브랜드로 기아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패밀리룩의 중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한 이 브랜드는 세단이건 SUV건 구분하지 않고 세로용 라이트를 일괄적으로 채용하며 스포티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브랜드가 새롭게 출시하게 될 신형 모델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중 가장 많은 시선을 탐내고 있는 모델로서 타스만을 꼽을 수 있습니다. 타스만은 영감의 섬으로 알려진 바 있는 타스마니아와 타스만 해협에서부터 이름을 차용해 왔는데 호주 최남단에 위치한 풍경을 토대로 이 브랜드가 호주 시장을 얼마나 탐내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기아차가 픽업트럭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문은 꽤 오래전부터 돌았습니다. 찾아보면 무려 2017년경에도 이러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지경입니다. 참고로 이전 남양연구소에서는 모하비의 프레임 구조물이 전시된 사례도 있었는데 픽업 트럭 파생 모델로서 개발될 것을 암시하는 케이스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쌍용 자동차는 렉스턴 스포츠를 통해 꽤나 달달한 열매를 독식하고 있었는데 왜 현대자동차나 기아차가 라이벌을 개발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만큼 기아차가 꽤 오랜 기간 동안 제대로 된 픽업 트럭을 개발하기 위해 공들여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타스만의 사양 일부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픽업 트럭이다 보니 적재량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텐데 공개된 정보에서는 최대 적재량이 최대 1톤으로 확인됩니다. 우리가 보통 원룸에서 이사할 때 1톤 트럭을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타스만을 활용해도 될 정도의 거뜬한 체격을 자랑해 줍니다. 당연히 경쟁 모델보다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고요. 유니바디가 아니라 바디온 프레임 방식이기 때문에 많은 짐을 싣고도 오프로드를 주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우선 디젤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가솔린이나 하이브리드 등 인기 파워트레인을 추가하는 전략을 구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픽업 트럭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야외 활동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이 많아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타스만 후륜 서스펜션은 판 스프링 구성인데 도심에서 과연 어떠한 승차감을 내줄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차박이 유행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를 세컨카로 운영할 수 있을 만한 능력보다는 전천으로 활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말입니다. 실내는 생각보다 넓어 보입니다. 대형의 픽업 트럭이 아니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좁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스파이샷에 따르면 이 정도면 충분히 패밀리카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2열의 모습을 보면 시트 등받이가 많이 뒤로 누워 있어서 편안한 감성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래 픽업 트럭의 경우에는 윈도우 라인이 높기 때문에 2열 승객들에게 다소 불편한 승차감을 제공해 줄 수밖에 없는데 생각보다 시트의 기울기가 편안해 보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1열 시트백에는 하드포켓과 스푸트포켓을 모두 담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요. 2열의 경우에는 송풍구를 열고 닫는 포인트가 일반 SUV나 세단과는 다른 감성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동차도 패션의 영역이 되어가고 있죠. 벤츠 지바겐이 이렇게나 인기를 끌고 있는 사항은 감성과 결부시킬 수밖에 없는데 풀프레임 방식으로 도심에서 활용도가 높은 모습을 보이는 건 타스만 역시 대중성을 타겟팅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중들이 모두 지바겐을 탈 수는 없습니다. 2억이 넘어가니까요. 그렇지만 타스만의 경우에는 가격만 잘 나오면 누구나 패션을 손쉽게 즐길 수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도 패션카의 사랑이 지금보다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타스만이 이러한 역할에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네요. 저는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본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One more round.